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몽골은 8세기 무렵 아무르강 상류인 에레군네 하유역에서 몽골 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위구르 등이 와해되는 틈을 타서 지속적으로 서쪽으로 진출하여 11, 12세기 무렵에는 몽골 초원의 오농강 일대까지 진출을 합니다. 오농강으로 진출한 몽골은 게레이트, 메르키트, 타타르, 나이만 등의 부족들과 서로 다투면서 성장을 하다가 1206년 징기스칸이 이들을 통일하여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는 공식적인 사서들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은 동호에서 나왔는데 동호들 가운데 남부 사람들이 거란이 되었고 북부 사람이 몽골 시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나라 때에는 현재 흑룡강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때 몽골 또는 머골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몽골과 거란은 동호, 선비, 오한, 거란, 시리 등의 계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시리가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시리는 위서에 처음 등장하는데 시리라고도 쓰지만 수당대 이후 시리를 통일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자들은 시리라는 말이 몽골어의 살림, 즉 시기에서 나왔다고 보지만 서양 선교사 연구자인 펠리오는 선비에서 나온 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리가 몽골어의 살림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 말은 만주족들을 가리키는 물길 외지, 그리고 만주어로 살림이나 외와 그리고 옥저의 즉 오지 등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서에서는 시리는 거란의 한 종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거란이라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시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당서와 신당서의 시리전에는 시리는 거란의 벨종으로 황룡부 즉 금나라 수도 북쪽에 있고 적게는 천호에서 많게는 수천호로 하천과 계곡 근처에서 흩어져서 살며 비록 용감하여 전쟁은 잘하지만 강국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때로 모여 사냥을 하고 일이 끝나면 흩어졌다고 했고 이를 신당서에서는 신속이 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당나라 시대까지도 이들은 정상적인 국가체제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중국 학자인 장지우허는 시리는 당연히 선비의 후예이지만 탁발 선비의 귀족들이 이들처럼 정상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과 분리하여 시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는 동족이라도 제대로 된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잡거를 하였기 때문에 시리라고 했는데 이는 일종의 비칭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예맥이라도 고구려인이나 부여인들은 잡거를 하는 예맥과 분리하여 서술한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여 거란과 해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해는 거란의 원류이지만 거란이 국체로 형성되었을 때는 일종의 거란 변방인 시리와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이는 344년 선비족들 내부에서 모용부가 우문부를 정벌하자 우문부 일부가 달아나 송막 그러니까 현재 시라무렘 및 라오와 강 일대 천역으로 송림지대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이들의 명칭이 거란과 고마케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서에서는 북부여의 후예들인 두막루 또는 달말루가 시리 동쪽에 살았는데 신당서에서는 고구려가 부여를 멸하여 유민들이 나하 그러니까 현재 눈강과 송화강을 건너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부여의 후예가 시리 거주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시리가 눈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여의 유민들과
시리인들이 섞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서에서 거란, 즉 고마케 시리 두막루가 언어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 언어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부여 및 고구려 등과 이들 시리가 다른 민족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부여나 고구려와 시리가 같은 종족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이 시기에 다시 합류한 것이고 그 지역이 바로 눈강 유역이었을 뿐입니다. 하여 남북조 시대의 두막루는 시리 동쪽에 있었고 당나라 때에는 달말 시리로 불렸던 것입니다. 즉 부여의 후예들도 시리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구려계나 부여계와 동호계인 시리가 민족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서에 따르면 남북조 시대 시리는 주로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면서 생활을 했으며 그러나 당나라 후기에 이르면 시리가 일부 훌룸보이로 초원과 음산 북부 그러니까 몽골 고원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기르는 가축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양과 같은 새로운 가축 품종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 쪽으로 이동해간 시리는 이전의 수렵과 어로 그리고 일부 농업 등의 경제에서 대규모 유목 경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들은 자칫 통감, 당회요, 책부 원기, 신호대사 등의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라 시기 10에서 11세기에서는 말과 낙타 등에 대한 대규모 세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세기 초에 이르면 일부 시리 부족들은 유목을 위주로 하고 사냥으로 보완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시리는 상당한 수준의 금속 재련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대사에서는 그들은 솜씨가 좋아서 구리와 철로 만든 여러 그릇들이 모두 아름답고 훌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기존의 거주 방식인 소거, 즉 여름과 겨울부터 간편한 이동식 게르, 즉 몽골 집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료는 요사인데 901년 요나라 태조 야유라보기가 시리 등의 부락을 정벌하고 천막을 노획하였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바로 이런 터전하에서 몽골 제국이 기지개를 켰던 것입니다. 하여 몽골의 원료인 동호계는 주로 해, 그러니까 현재 내몽골 지역의 거란 원료이지만 거란이 국채로 형성되었을 때는 일종의 거란 변방인 시리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고 또한 시리는 현재 몽골과 아무르 그리고 북만주 지역이 몽골 원료인데 이 한자 말들은 서로 다르게 보여도 발음은 모두 시 또는 쇠에 가깝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해는 시, 시리는 정확한 당시의 발음은 알 수 없더라도 쇠 또는 시의 등으로 추정되므로 일반적인 한국인을 의미하는 세, 예 또는 시모, 예맥과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가운데서 해는 거란이 되고 시리가 바로 몽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알타이 연구에 바치신 박시인 선생은 거란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새, 그러니까 빈철도 금나라 새도 다같이 새 아침에 새라는 말에서 온 것이며 그리고 몽골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은도 새의 일종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는 태양의 다른 형태로 땅속의 태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는 유목 민족들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며 새의 가장 고귀한 형태가 바로 금인 것입니다. 하여 금은 인간의 역사가 존재했던 한 화폐이며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중간 상인이자
금은 세공업자였던 알타이 중심의 유목 민족들에게는 청동기 기술과 금은 세공 기술 개발과 유지 발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바로 부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현대로 말을 하면 최고 부가가치를 지닌 ICT나 반도체 산업에 해당되는 최첨단 기술이자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금은은 가벼운 데 비해 워낙 고가의 거래가 되므로 이동을 위주로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박원길 교수에 따르면 그란 즉 세단은 5세기 무렵 시라무렌 강변 일대에서 발원한 몽골계의 유목민족으로 원명은 키타이 또는 키타이며 그 뜻은 쇠 즉 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란은 정복 왕조의 효시라고 불릴 만큼 초원의 전통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이념을 창출했습니다. 그란 제국의 창시자인 야유라보기는 초원 민족의 전통인 샤머니즘을 시대 이념의 중심으로 삼았고 흉노 일의 전통인 직접 참여 민주주의 전통 즉 무엇을 하든 간에 다수가 모여 반드시 하늘의 뜻을 확인하는 천재 절차를 의무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념을 통해 그란은 초원 민족들의 자발적 기부를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몽골 공원을 평정해 갔던 것입니다. 하여 당시 서양 사람들은 동아시아 자체를 키타이 제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의 눈에는 그란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 주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흉노는 알타이를 중심으로 거주한 포괄적인 유목 집단으로 한국인과 몽골인, 터키인 등으로 분리되기 이전 단계의 선민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 흉노의 군주는 동방계 유목 민족들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자신을 하늘의 아들 즉 댕그리 고투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구도에 맞추어 유라시아 세계에 관통을 하고 있었던 자연법적인 인식체계를 신격화된 하늘 즉 흉노의 군주와 백성이라는 이 삼분구도로 체계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노의 군주는 유능한 군사령관이자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최고 사제로서의 지위를 거머쥔 것입니다. 이는 당군 왕검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는 지금의 몽골은 당군조선 해체 이후 갈라진 선비 5황계인 동호족에서 분화된 시리와 그리고 고구려에 밀린 북부여계가 시리와 합쳐져서 후에 몽골부로 변화를 하고 대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이 탄생하게 된 역사였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